그러면 이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전통적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관료제론,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이 있음을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현대적 이론이 있어요. 행정의 현대적 이론. 전통적 이론은 그 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사회복지 행정에도 현대적인 이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지 79페이지 이하를 보면 거기에 사회복지 행정의 현대적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적 이론에 있어서는 X 이론과 Y 이론. 그래서 X 이론과 Y 이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X 이론, Y 이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선이 가는 이런 그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목표 관리론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관리론. 그러니까 목표를 관리하는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그 이론, 현대적 이론으로 그런 목표 관리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총체적 품질 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적 품질 관리론. 자, 이것을 이제 그 품질을 관리한다는 건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품질을 관리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임파워먼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이건 이제 뭐 다른 말로 역량 강화잖아요. 자, 역량 강화 이론, 임파워먼트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 강화라는 것은 그냥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임파워먼트, 그 안에다가 파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이론. 그래서 임파워먼트 이론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황 이론이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상황적 그런 것을 살피면서 그런 중심의 이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현대적 이론 하면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X 이론과 Y 이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론, 세 번째 총체적 품질 관리론, 네 번째 임파워먼트 이론, 그 다음에 5번째 상황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현대적 이론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그 책 140페이지를 보면요. 리더십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는 원래 이제 이 사회 조직에는 사회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고, 이건 제가 강의를 했어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가 있다. 자, 이 리더자에게는 당연히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리더자는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그 주장대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요 리더자는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직이 있고 리더자가 있고, 자, 그럼 리더자는 당연히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그 리더자는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거다. 프로그램을 움직이는데 이것을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또 보충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등등,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게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꺼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이 5개 단어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조직이 있고 리더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전달 체계가 있고 평가가 있고, 자, 이것이 사회복지 행정론의 거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리더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달 체계를 통해서 평가를 얻어내는 거. 평가는 성과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과를 내는 거.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리더십에는 이것이 바로 이 리더십인데, 이 조직에서 리더자, 프로그램, 전달체계, 평가 이거 다 해서 또 이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이게 사회복지 행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혹은 성과라고도 말해도 돼요. 성과. 자,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행정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 전문가라는 것은 조직에서 리더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달 체계를 통해서 평가를 얻어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이게 행정 전문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리더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달 체계를 통해서 평가를 얻어내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더십에는 이 조직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리더자입니다. 리더자. 그래서 리더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성과를 많이 내기도 하고, 평가를 좋게 받기도 하고, 성과를 많이 내기도 하고. 리더자가 훌륭하면 이익이 많을 것이고, 리더자가 훌륭하지 못하면 결국은 좋은 평가나 좋은 성과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이 5가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리더자의 리더십은 사회복지 행정의 꽃이다. 이게 꽃이다. 꽃.
그래서 결국은 행정론을 배우는 이유는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이 전체 이 과정을 배움으로 인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리더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론의 꽃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는데, 페이지 14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리더십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에는 리더십의 종류, 그래서 페이지 140페이지에 리더십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그래서 1번에 보면 위인론이 있다. 위인론. 그래서 여러분 위인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인전은 그 처음부터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야 된다. 그래서 타고났다.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위인들이 되는 곳이다. 위인. 그래서 위인론이다. 이렇게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질적인 문제. 리더십이. 그래서 자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자질론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에는 자질론이 있다. 위인되는 그 위인론과 자질적으로 어떤 배를 만들어지는, 그래서 자질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는 또 거기에 자질론에 또 이어서 세 번째 리더십에는 거래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더자가 자기 그 사람을, 그 팀 구성원을 움직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주고받는 이런 거래로 리더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에 거래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었을 때는 아주 확실하게 빠른 속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은 만약에 비밀 보장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거래를 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리더십의 종류에는 네 번째 변혁적 리더십이 있어요. 변혁적 리더십. 자,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뭐냐? 뭐가 변혁적 리더십이냐? 말 그대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범적 리더십이에요. 모범적 리더십.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리더자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범이. 그래서 리더자는 항상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 모범이 되려니까 리더자는 굉장히 피곤해. 그리고 모범을 늘 보여야 되니까 리더자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또 그게 그 조직이 또
흐트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범적 그 리더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은 시간도 많이 가지만 끝에 가서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자, 이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 서브에서 단어가 왔어요. 서브라는 말은 뭐예요? 제공한다는 거죠. 제공한다. 자, 그런데 이 제공을 하는데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주는 서브를 우리가 이 서브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이기기 위해서 서브를 주는 데는 별로 없는 걸 봤잖아요. 원래는 서브가 제공하는데 가장 편안하게 제공을 한다. 그런 의미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서브가 좀 변질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서비스라는 단어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브한다. 그랬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서브, 뒤에서 받쳐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목표를 갈 수 있도록 그 팀을 구성하는 리더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이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에는 크게 요 5가지가 우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요 5가지 개념을 잘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지우면 리더십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위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질론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적 리더십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권위적 리더십이야. 권위적인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리더십의 종류에는 요 카리스마 요거 이렇게 별도로 책에는 요걸 빼고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 5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또 여러분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의사 결정이에요. 자,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그 말을 또 어떤 그 일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심각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지 178페이지 정도를 보면 의사결정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모델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모델이 있냐? 합리 모델이 있죠. 합리적인 그런 모델이 있다. 합리. 자, 이 합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비합리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합리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합리적인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합리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증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점증 모델은 뭐냐면 점점 이렇게 더 앞으로 더 커지고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점증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점증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족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 그래서 만족하는 거. 그래서 그 만족하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모델을 정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만족한 의사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만족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혼합해서 혼합을 이것저것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 모델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이 네 번째는 혼합적으로 그렇게 한다. 자, 그리고 이 혼합 모델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최적한, 최고 적합한 그런 중심으로 그런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최고 적합한 결정, 그 최적 모델. 그래서 최적 모델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의사 결정을 할 때 최고 적합한 그런 모델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쓰레기통 모델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델. 자, 이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담아놓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의견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곳에 쓰레기통처럼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모델에서 또 좋은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는 공공선택 모델이에요. 공공선택 모델. 자, 그래서 공공선택 모델에서 우리는 의사결정 모델을 이렇게 7가지를 생각했어요. 합리 모델, 점증 모델, 만족 모델, 혼합 모델, 최적 모델, 쓰레기통 모델, 공공선택 모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